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이놈의 길이 정말 어찌 이런 일이. 나으리, 수레바퀴 축이 과열되어 부러졌습니다. 관도가 거울처럼 평탄한데 어디서 덜컹거렸단 말입니까? 상소문에는 남쪽 가뭄으로 자식을 잡아먹고 밴디에인가 연기가 없다더니 이 길은 보통 물건이 아니군요. 성안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두 분 나으리, 안기련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무례하게 앞을 가로막다니 귀하신 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으리, 앞쪽 반석초에 새로 깐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남계의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무슨 규칙 말이냐. 남계에 처음 오셨나 보군요. 노인증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남계 행로 수칙을 읽어보십시오. 현령님의 명입니다. 만물에는 각자의 이치가 있는 법. 수레가 망가진 건 길에 맞지 않기 때문이지 길이 평탄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수레가 길에 맞지 않는다니 묘한 말이구나. 장원, 가자. 군영 의무 교육에 수업료도 받지 않는다니 이 유관이라는 자, 스완이 대단하군. 우리 아이들은 6살에 입학하여 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9년 다닙니다. 성적이 좋으면 매달 장학리 3마를 줍니다. 보세요. 또 우리 현령님의 어진 정치에 놀란 분이군요. 얘야, 공부 열심히 하거라. 현령님이 주시는 쌀이 아깝지 않게 말이다. 공부를 시키면서 쌀까지 준다고? 이게 어찌 가능하단 말이냐. 아이들이 배를 고른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 현령님께서 말씀하시길 교화의 길은 풍족함에서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유권, 그대는 신의 기적인가 요술인가? 장한, 중성전 상소문에 남이련에서 올해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냐? 나으리, 대가뭄이라 보고되었습니다. 수확이 전혀 없어 평전천에 쌀 50만 톤을 요청하여 백성을 구제해달라 했습니다. 50만 석으로 흉년을 해결하겠다니 공영원, 성문거, 그리고 상도의 원성과 안방문까지 너희들이 정녕 짐을 세상 몰적 모르는 봉사를 아는구나. 손님,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딱 보니 전문가이십니다. 이설아니는 다른 곳에선 못 봅니다. 우리 땀계에서는 마음껏 팔지요. 이런 진상품을 거리에서 판다고? 현령이 뭐라 하지 않더냐. 우리 현령이며 집집마다 이걸 먹고 있는 거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님, 현령님이 직접 지도해 키워낸 신품종 별을 보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오,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 우리 집에 박토가 좀 있는데 최고급 공전에서 정성껏 농사지어도 한마지기에 고작 300근 나옵니다. 300근이라니요? 손님, 그게 언제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소리니까? 그럼 얼마나 나온다는 거냐? 맞춰보세요. 뜸 들이지 말고. 손님, 허풍이 아니라 남계현 신품종은 한마지기에 1200근 나옵니다. 얼마라고? 1200근? 속이지 마라. 황당하구나. 천벌을 받을 이 영박이 왜 이래? 곡식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벌 받아요. 또 밖에서 온 나이구먼 땅 한 번 안 밟아본 모양이죠? 너희들 감히 어디서 소란이냐? 옷차림은 번듯한 양반이 어째 세상 물정을 그리 모릅니까? 한마지기에 1200끈이라니 고금에 없던 일이다. 이건 명백한 거짓이야. 이 곡식이 바람만 먹고 자라는 줄 아셔? 현령님이 하사하신 식물 덕분이지요. 식물? 모르던 모양이군. 우리 남이란 노는 다 지령본을 씁니다. 지령본이 뭔지나 아시오? 지령본이 무엇이냐? 이 양반 모르네. 지령본도 모른다니. 하하하. 지령본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립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니. 정말 배꼽 빠질 노릇이네. 가시죠. 노인장, 오늘 제대로 확인시켜드리지. 그래야 상도로 돌아가서 천하의 땅이 300금만 되는 줄 안 속지. 노인장, 뭐 하시는 거야? 우리 나으리를 놓으시오. 이런 길도 처음 보셔? 이 길은 우리 남계 마을마다 다 뚫렸어. 봤어? 요리 수학은 아무것도 아니지. 저것이야말로 우리 남계의 진짜 금광이오. 저건 유금방인데 윗동네 귀인들도 탐내는 보물이오. 다 저기서 나오는 거라네. 벌써 겁먹으셨나? 조금 뒤 금옥도를 보시면 무릎 꿇고 신선님이라 부를까요? 나으리,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남계의 금옥도입니다. 한 마지기 수확량이 다른 곳 세 마지기보다 많지요. 예언감이 또 위지인을 데려왔네. 눈 호강 좀 시켜주려고. 이 나으리가 그러대. 1200근 소학은 꿈같은 소리라고. 여보게, 이리 와보게. 조정의 농법은 종리부에서 정하고 종사사 정답은 나라에 온 힘을 다해도 수학이 400근이 안 된다네. 이미 하늘의 큰 복이거늘 어찌 천근을 논한단 말인가. 종사사 정답? 그게 무슨 당이요? 우린 현령님의 지령분만 믿소. 지령분이 대체 무엇이냐? 터무니없는 소리다. 자문이 만져보게. 이 땅도 사람과 같아서 오래 자면 힘이 빠지는 법이지. 지령부는 현령님이 만든 비방인데 땅의 기운을 깨워준다네. 이 검은 흙이 바로 깨어난 헐토지. 땅의 힘은 한계가 있고 풍년과 흉년은 정해진 것. 이것이 천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곡식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 하늘이 준 밥그릇도 못 챙기는 건 내 무능이지. 방자하구나. 인간이 천지를 이긴단 말이냐? 땅의 힘을 깨울 수 있다니. 이런 신기술이 퍼진다면 천하가 크게 변하고 어찌 부응하지 않겠느냐. 진이 당장 명을 내리겠다. 명이라고요. 나으리. 그 명은 청주 경계를 못 넘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3년 전 청주 목사의 장계에서 우리 남평현은 이미 폐허로 처리됐소. 헬령님이 수년간 쓰신 상소문도 보고할 가치 없다며 주보에서 다 막았죠. 높은 분들은 우릴 이미 죽은 목숨 취급했소. 우리가 왜 살아갈 생명줄을 계속 그들에게 줘야 합니까? 보고할 가치가 없다니. 그동안 짐이 본 것들은 모두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었군. 이보게 현령님이 공개 재판을 하신대. 지난달에 잡힌 그 상도 밀탐 말이오. 상도 밀탐? 장사꾼으로 위장한 놈인데 지령분 비방을 훔치려 했어. 지령방을 불까지 지르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지. 나라의 도둑놈이군. 감히 그런 대역죄를 저지르다니. 그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안내하거라. 나으리. 안 됩니다. 현령님께서 상도에서 온 이 걸지는 급이 맞는 주인이라야 데려갈 수 있다셨소. 보아하니 나으리가 딱 정림자군요. 난 그저 장사꾼일 뿐인데 어찌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으리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현령님께서 관아에서 기다리신다는 말 전해드렸습니다. 나으리, 그가 알아챘습니다. 여긴 오래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어서 떠나시지요. 떠나다니, 천하의 모든 땅이 원의 땅이 아니더냐. 짐이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신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초대라 말하지만 실상은 가시돋친 함정이다. 내가 정면으로 맞선다면 그의 계략에 빠지는 꼴이지. 차라리 역으로 이용해 그의 허점을 차단해서 주도권을 되찾겠다. 서두를 것 없다. 이 현을 더 둘러보자. 상도 선무문 밖 10걸음에 한 명씩 쓰러지고 5걸음에 한 명씩 누워있는데 이곳은 유민이 한 명도 없구나. 산정, 숨겨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결이 있는지 조사해라. 믿을 수 없군. 유관이 남계현을 이토록 완벽히 다스렸을 리가. 명을 받듭니다. 나으리, 소익이 말입니다. 이 거리들을 다 돌아봤는데 유민은커녕 빈둥거리는 사람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무통리의 관부에서 세운 큰 공고판이 있는데 이공대진이라 하더군요. 성 안에 모든 공방에서 사람을 뽑으며 숙식을 제공하고 기본 급여까지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안로정이라는 곳이 있어 노약자들에게 무료 식사와 거처를 제공하며 한 푼도 받지 않는답니다. 일로써 구제한다니 근본적인 해결책이로군. 유민의 발생을 뿌리 뽑았어. 이런 체계적인 방법은 상도의 송세당조차 생각지 못한 일이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분명 수상하구나. 평민으로 변장해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봐라. 재물을 갈취하는 사기꾼은 아니겠지. 나으리, 약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빈민 호적패만 있으면 진찰과 약조제가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안에는 백성이 귀하다는 표어가 붙어있고 기침병을 앓던 한 노인이 약세 처벌받고 수없이 감사해 하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짐이 이미 나라의 큰 짐이거늘
그가 감히 이런 일을 행하다니. 전 국민 고재라니.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것인가? 정신구, 이것은 남캐를 3년은 버티게 할 물건인데 그는 이것을 여기에 쓰고 있었구나. 두 손님, 잠시 멈추시지요. 이곳이 정신구를 파는 곳입니까? 손님, 이곳은 몸을 씻는 곳이지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 씻으시려면 먼저 대나무 배를 사야 합니다. 대나무 배요? 그렇습니다. 동태 3개로 절자가 새겨진 대나무 배 하나를 사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으리, 이 현령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 살리는 약은 무료로 주면서 이방역 물건은 장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재민당에서는 무료로 약을 주는데 왜 방역시설은 요금을 받는 것이냐? 손님, 물 끓일 띨감과 일손이 다 돈입니다. 현령 어른께서 말씀하시길 이면 없는 불은 마르기 마련이고 뿌리 없는 나무는 타버린다 하셨죠.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지속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규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남자 말이 옳구려. 우리가 배 2개를 사겠소. 형씨, 대낮에 돈 상자를 열어두다니. 도둑이 슬쩍해 갈까봐 겁나지 않소? 도둑이라니요? 손님, 우리 남연여는 3년 동안 도둑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도둑이 없었다니 어째서입니까? 다들 일터에서 할 일이 있고 연말에는 보너스까지 받는데 누구인들 밥보다 살기 좋지 않겠습니까? 마을 동쪽 전도이만 해도 이래서 번 돈 덕분에 지금은 매 끼니 고기를 먹습니다. 길 닦는 장씨도 폼삭슬 매일 바로 받으니 밀리는 법이 없지요. 누가 고작 몇 푼에 제 좋은 삶을 망치겠습니까? 만약 누가 물건을 훔치기라도 하면 현령 어른이 나서기 전에 온 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참, 들으니 현령 어른께서 내일 상도에서 온밀탐을 공개 재판하신답니다. 이충이란 자인데 정말 통쾌한 일이죠. 이 단계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밖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청주의 고명왕 같은 주목 밑에서 소나 말처럼 부려지거나 손맥 같은 총독에게 수탈당해 집안이 망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현령 어른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이 뭐였더라? 곡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맞아요. 곡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배가 부른데 누가 도둑질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곡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라. 참으로 훌륭한 말이로군. 육관, 내가 이 작은 땅에서 짐이 대현의 힘을 다하고도 못 이룬 일을 해댔구나. 승천전에 안 박는 무리는 태평성대라 속이고 있는데 내 아들 원숭령도 그 속에 깊이 빠져 있구나. 영명판, 원홍 같은 중실들도 움직이려 하니 대현의 뿌리는 이미 포삼 같은 자들에게 다 갉아먹혔을지도 모르겠군. 청름실이 지레절. 청름실, 손님, 아직도 현령 어르대 말씀을 생각하시나요? 내일 아침에 시간이 되신다면 현청 공당을 가서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게 진짜 본란할 겁니다. 무엇을 심리한다는 것이냐? 산도에서 온 간첩 이충을 심판하는 거죠. 우리 지령군의 비법을 훔치려 했고 지령방을 불까지 질렀다가 현장에서 잡혔답니다. 뒷배가 아주 든든하다고 들었는데 잡히고서도 소리를 지르더군요. 소중백부에 밀량을 받고 왔다고요. 하지만 우리 단계에서는 소중백부가 아니라 하늘이 와도 육어른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왕자가 법을 어겨도 서민과 똑같이 처벌받는 법이죠. 이건 현령 어른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원상은 과연 너 소중백이 수하라니 손길이 대현의 뿌리까지 뻗쳤구나. 전원 내일 아침 현청 공당으로 가자. 누구의 속이 남게 유보모를 건드리려 하든지 외분으로 직접 보겠다. 육관, 내 이동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게 갇힌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나는 상도에서 온 사람이며 소중백의 명을 받았다. 이런 벽지의 현령 다위가 감히 다를 신문에? 증인과 증거를 들여라. 죄인 이충은 유금의 핵심 비법을 훔치고 유금방에 방화를 저질러 파괴했으며 핵심 인물을 중상 입혔다. 3명의 증인과 물증이 모두 확실하니 더 할 말이 있느냐? 헛소리 마라. 내가 말하지 않았나? 나는 소중백 어른의 명을 받았다고. 이 유금 비법은 소중백 어른께서 반드시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나를 건드리는 건 소중백부와 적이 되는 것이다. 소중백, 참 대단한 소중백이로군.
여러분, 내가 도리 하나를 묻고 싶소. 매년 종정원에 올리는 보고대로라면 우리 남계현은 굶어 죽는 이가 가득하고 백성이 살 수 없는 불모지라 했소. 그렇다면 이 가치 있는 유금이 돌틈에서 튀어나온 것이란 말이오? 왜 소종실에서 가치 없는 폐지를 훔치려 사람을 보냈겠소? 만약 우리 남계가 부유하고 유금방이 큰 돈을 벌고 있다면 그동안 대종정에게 가난을 호소하며 거액의 구제금을 받아 챙긴 보고서는 대체 누가 쓴 것이오? 위로는 속이고 아래는 감추냐? 한쪽으로는 나랏돈을 가로채고 다른 쪽으로는 남캐 백성의 밥그릇을 뺏는 이 앵다리를 걸친 자는 대체 무슨 속셈이란 말이오? 좋소. 대단하군 원성. 윗사람을 속이다니. 요건 내가 감히 다를 신문에 종정을 뵙겠다. 대종정님을 직접 뵙겠단 말이다. 난 종사를 위해 일하는 몸이다. 대종정께서 아시며 외목부터 가장 먼저 달아날 것이다. 대종정을 뵙겠다라. 좋지. 헌실을 위해 일한다니 대종정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겠군. 그럼 동반이 묻겠다. 대종정께서 알고 계시느냐? 우리 남직현이 지령군 덕분에 이미 기근에서 벗어나 해마다 풍년인 것을 대종정께서 알고 계시느냐? 종정원에서 내려보낸 청주 구휼금이 우리 남현현에는 한 푼도 안 온 것을 대종정께서 알고 계시느냐? 누군가 상소문에 부유한 땅을 인간 지옥으로 써 갈긴 것을 내가 보기에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높은 승천전에 앉아 소중백을 필두로 한 간신배들에게 눈과 귀가 가려 사직이 반석처럼 튼튼한 줄로만 아시겠지. 이 대현의 기틀이 이미 너희 때문에 속 빈 고목이 된 줄도 모르고 큰일 났습니다. 범인이 우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어서 끌어올려라. 조용히 하라.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장면을 보고 진짜 겁먹고 물러났을 터. 저 두 사람 보통이 아니군. 여러분, 이자는 죄증이 확실한데도 죽음으로 죄를 벗으려 했습니다. 그만큼 찔리는 게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남계에선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걸. 밥 한 끼에 목숨 걸 필요도 없지요. 이것이 우리 남계의 구량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식량 가격에 상관없이 관아에서 충분한 식량으로 바꿀 수 있죠. 저기 손님, 기품이 남다르신 걸 보니 경문이 넓고 점잖으신 분 같군요. 여기를 지나시는 길인가요? 그럼 이 본관이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지 식량 상인이 비싼 값에 백성의 구량권을 사려 한다면 관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이 증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관아는 은을 더 비싼 값에 쳐서 백성들의 식량권을 바꿔주고 사적인 거래를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틀렸네. 식량권의 가치는 은이 그 헐량이 아니라 실제 식량을 바꿀 수 있음에 있네. 관아는 창고를 늘 가득 채우기만 하면 이 식량권은 남계의 가장 강력한 화폐가 되지. 은으로 바꾸는 건 상도 귀족들의 노릇일 뿐이네. 상도의 귀족들은 장부의 숫자와 창고의 은만 따질 뿐. 그들은 모르네. 식량권 하나가 한 가정을 버티게 함을. 그들이 세운 국책은 우리 눈에는 부자가 농부에게 경작을 가르치는 꼴이니 온통 비웃음거리 뿐이지. 여봐라. 죄인 이승을 하옥하라. 이 인장은 소종백부의 것이니 본관이 증거물로 잘 보관했다가 소종백 어른이 보낸 사자와 대질하겠다. 눈이 멀어버린 대종정. 식량권조차 이해 못하는 체면가. 죄를 확인하러 올 소종주에 붙인 그게 바로 나였구나. 눈이 멀어버린 대종정. 식량권조차 이해 못하는 체면가. 그게 바로 나였구나. 나였다니 향이 좋고 무슨 냄새냐? 멈추시오. 입장 전 법도에 따라 정화해야 하오. 한번 보기만 하겠다는데 굳이 일이 번거로워야 한다? 손님, 이 정화실의 재료들은 한 솥에 100금의 가치가 있어. 몸에 묻은 먼지와 부정이 이 방의 재료들을 더럽힌다며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하겠소? 부정이라니? 보이지 않는 일꾼이 재료를 망치는 법. 현령 어른께서 말씀하신 엄격한 규칙 이후 방안의 모든 것과 장인의 노력을 지키기 위함이지. 무례하다. 이분이 무고신 줄 알고 도구든 상관없소. 대종정 금등 어른이라 해도 법도대로 부정을 씻어야 하니 아니면 한 발짝도 못 들어가오. 진해 대현 제국에서 진해 규칙이 7남개에서 문턱 하나도 못 넘는단 말이냐? 됐네. 씻기로 하지. 어찌 이러십니까? 그의 말이 맞네. 그국 법도를 따라야지. 이제야 말이 통하네. 먼저 물로 씻어내고 기통에 정확으로 문지른 뒤 수건으로 닦아내시오. 서툰 꼴을 보니 상도에서 직접 해본 적이 없나 보군. 그래, 한 번도 없었지. 현령께서 이 규칙을 세워 전염병 막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당신 같은 외지인들은 병 걸려 죽는 줄도 몰랐을 거야. 진해 종정원은 막대한 돈을 써서 수백 명의 우관을 두었거늘 내년 역병이 돌 때마다 상도 안팎에는 시신이 가득했다. 그런데 유관은 겨우 정화구 하나와 몇 가지 규칙으로 남계를 지켰구나. 그의 가슴 속 항문은 천지를 뒤흔들 정도니 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 혹 하늘에서 온 자인가? 큰일입니다. 청주목 고명원이 병력을 동원해 다시 포위했습니다. 게다가 종정원의 명의라며 현령 어른께서 사사로이 병기를 만들어 반역을 괴한다 합니다. 육관 일보를 받았다. 내가 남계에서 병기를 만들고 반역자들을 모아 모반을 구했지. 증거가 명백하니 순순히 투항하라. 모반이라니 그럴 리가요. 육어른은 좋은 관리십니다. 육어른이 아니었다면 우린 벌써 굶어 죽었을 겁니다. 주목 어른, 똑똑히 보십시오. 남계에 지난 3년 동안 도적들이 판을 칠 때 주목 어른은 어디 계셨습니까? 구호근은 한 푼도 안 보이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따지십니까? 민병을 훈련해 마을을 지킨 게 백성을 안심시킨 것이 반역이라 하신다면 남백성을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대현의 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재주가 좋구나. 군사를 모아 훈련하고 병기를 사사로이 만든 것 모두 사형에 처할 죄다. 여봐라. 저 반역자들을 잡아라. 저항하면 사살하라. 예? 끝났군. 정예 주부군 200명이라니. 유권, 고작 현총의 힘으로 무엇으로 막겠느냐? 현령 어른, 죽기 직전에도 태어난 척이냐? 저승길에선 내 도리가 안 통한다. 때가 됐군. 경물포를 내오너라. 주목 어른께 보여드려라. 경물포? 수작 부리지 마라. 돌겨. 아니, 이건 대체 이게 무엇이냐? 발사. 아, 육관, 내 이놈. 사사로운 병기로 광군을 공격하다니 이것은 명백한 모반이며 멸문지화를 당할 대죄다. 고 어른, 이건 경들포라 합니다. 사거리는 500보이며 바위도 부술 수 있지요. 그 뒤에 부병 200명이 직접 이 죄를 확인해 보겠습니까? 무례하다. 감히 본관을 협박해? 죄명은 묻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만 묻지요. 고 어른, 3년의 가뭄 동안 종정부가 청주에 보낸 9-50명이 총구심한 석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어른이 재산을 털어 창고를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이미 길가에 해골이 됐을 거요. 9-50명이라니? 우린 살 한 톨 본 적 없어. 맞소. 육어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소? 저 짐승 같은 놈들이 다 가로챘군. 무지한 백성들 같으니 내 이놈 감히 거짓으로 본관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더냐? 함정이라고요? 식량 대금의 다금 흐름 정보부터 청주부가 종정부에 보고하며 남계에 굶어 죽는 이가 많다 속인 상속. 그리고 어제 하옥된 소정주 이부와 일탐 이숙이 직접 서명한 자술서까지. 그 어른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함정입니까? 그 어른이 오늘 병력을 이끈 것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제 손에 든 증거들이 청주와 상도의 거짓을 폭로해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까 두려운 거겠지요? 그렇지 않나? 육권?
고작포 명분으로 우리 근간을 흔들 줄 아느냐? 오늘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일 소중백포가 대군을 보내 이 담석현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말한 종실 귀족이 누구냐? 내 놈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비켜라, 무례하구나. 내정사 총관 장안이 여기 있다. 종종 어림꾼이다. 너희는 어서 무릎 꿇지 못할까? 대종정께서 오늘에야 하셨군요. 이 모든 뿌리가 왜 있음을 조정의 수장 원방문에게 있음으려. 무례하다. 유광, 종정 어가를 뵙고도 어찌 무릎 꿇지 않느냐. 법전에 따르면 종정 의례상 의사는 공을 세운 중신으로서 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전은 종정원에서 방포했으니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요. 모두 일어나라. 육관, 나와 함께 겁잡구나. 대종정께서 남께의 진실을 알고 싶다며 한국 정도는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설마 이게 전설 속의 승신보경인가? 이렇게나 많다니, 이렇게나 크다니. 그야말로 부국강명의 수준이군. 대종정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건 유금경이라 불립니다. 유금경 한면에 단돈 10분이죠. 우리 남청현에선 집집마다 있습니다. 백성들이 매일 보면 머리를 빗고 자기 얼굴을 선명히 봅니다. 대종정님, 아마 이번이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시는 걸 겁니다. 반석초, 지름분, 유금경, 외포까지 3년간 전쟁이 없었거늘 본자가 고금의 전적을 다 봐도 이토록 놀라운 재능은 처음 본다. 육관, 내 기록부엔 이런 게 없었느니라. 내가 펼치는 이 경세재민의 학문이 천하에 퍼져 구질서가 바뀐다면 장차 어디 되겠느냐. 대종정님, 소신은 성인이 아닙니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잘 흐르게 해야 편안해지고 백성의 힘은 곡식과 같아 늘려야만 풍족해집니다. 남청현에서 한 일들은 그저 순리를 따른 것일 뿐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대대종정님, 어찌 그리 놀라십니까? 옥에 갇혔던 한양 밀탐 이충이 그자가 다 자백했습니다. 무엇을 자백했느냐? 지령돈 비방을 훔치라 시키고 지령망에 불을 지른 배후며 청주 목고명원을 매수해 재해를 숨긴 게 바로 소중백 전하십니다. 대종정님, 사안이 너무 위중하여 소인이 감히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혹시 이충이 죄를 벗으려고 거짓으로 엮은 게 아닐지 소중백 전하라니. 전하, 예, 소인 여기 있습니다. 본자가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한양으로 가서 잡아들인다 한들 그가 대종정이 간신에 속아 종실을 분열시키려 한다 말하면 본자와 이 구을의 진실을 누가 믿겠느냐. 종정 밀령을 내린다. 이충리 징어, 고명원의 전부, 수경간 오간 서류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직접 봉인하라 명받듭니다. 현영의가 와서 인계할 것이다. 하들이 알고 너와 내가 안다. 대종정님, 안심하십시오. 육관, 본자의 마음이 어지러우니 좀 더 걷잡구나. 주인장후, 이 갑판대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 세금이요? 슌분의 1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슌분의 1이라고? 다른 건 없고 통행세나 임지세, 가구세라든가 명절마다 바치는 공물값 같은 거 말이야. 손님, 말씀하시는 게 참 서경의 지하 감옥에서 오신 분 같구려. 걷는데 돈을 내고 창문 여는데 돈을 대다니 거기가 무슨 인간 지옥입니까? 손님, 멍하니 계시지 마셔. 우리 남청현에서 육사돈인의 인덕 덕분에 백성 고혈자는 일은 절대 없어. 관청 세금이 그리 적어서 운영이 되긴 하든가? 우리 사도님이 돈 벌 줄 아시거든. 저길 따라 한번 보시오. 유금방에 지령방까지 전부 현청의 산업이라오. 매일 돈이 쏟아져 들어오지. 관청 돈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지. 백성 주머니 털어서 내는 게 아니여. 밖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다를 정도가 아니죠. 한양서 피나non 사촌이 며칠 전 왔는데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한양에선 숨만 쉬어도 돈을 내야 물건을 판다나요. 겹겹이 가죽을 벗겨가니 남은 걸론 잔심부름꾼 팁 주기도 모자라대요. 손님 차림새를 보니 필시 한양 같은 데서 오신 모양인데 아이고 고생 꽤나 하셨겠소.
듣자 하니 천전전에 앉아 계신 대종정님은 천하가 태평성대인 줄 아신다더만 밑에 놈들이 그렇게 속여대니 그분도 참 가여운 분이지. 동자가 원시 종족을 다스리고 천하에 호령하거늘 고작 장사꾼에게 동정을 받다니 어찌 이리 황당한가? 더 황당한 것은 나라의 뿌리를 흔든 게 내 아들 원성이라니 그가 원시 가문을 수치스럽게 하고 분자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구나. 종정 어른, 기탄에 빠져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슬퍼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이 썩은 세상을 뚫어버릴 병기를 말입니다. 틀렸어요. 틀렸어. 아저씨, 계산 잘못하셨어요. 귤색은 반에 한 근당 12푼이면 42푼이어야죠. 52푼이 아니고요. 어린 녀석이 산악을 어찌 안다고. 육사도님이 가르쳐주신 구정산술에 따르면 세 곱하기 1은 33 곱하기 2는 6. 주판으로 튕기면 바로 42푼인걸요? 못 믿겠으면 보세요. 할아버지도 이게 신기하세요? 이건 주판이라고 해요. 구정산술 공식을 외워서 하면 계산이 엄청 빨라져요. 육사도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청현 사람들은 모두 머릿속에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남에게 속지 않는다고요. 할아버지도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쉽거든요. 종정 어른. 이것이 남청현의 병법입니다. 백성에게 갈무리하고 백성을 위했습니다. 병법이란 백성이 산수를 깨쳐 이득과 해를 알고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청현의 제일 방어선입니다. 육사도님이 그러셨어요. 구정산수를 배우지 못하면 쌀가게 가서 쌀 살 때도 속가서 평생 손해보며 살 거라고요. 할아버지도 열심히 배우세요. 그래, 내가 너희를 소홀히 했구나. 육사도의 말이 옳다. 내가 한 수 배웠구나. 대종정님, 보름 전 밀서에 따르면 송문백이 상소를 올려 남청현이 여전히 이주의 최고 빈민가이며 굶어 죽는 이가 가득하고 백성이 살기 힘들다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를 구실로 청주 전체에 거액의 구혈미를 신청하고 올해 세금을 면제해달라 했습니다. 주목이라는 자와 총독이라는 자가 그놈들이 다 눈이 먼 것이냐? 아니요. 눈이 먼 게 아닙니다. 이본자가 눈이 멀었던 게지. 이것이 본자의 대형 원조란 말인가? 이것이 내가 믿어온 종실 가문이란 말인가? 대종정님, 남청현은 노다지나 다름없어.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습니다. 허다 어떤 이들은 다 같이 굶어 죽을지언정 자기 기름주머니 채우는 건 포기 못하죠. 그래서 이곳을 지키며 한양으로 가려 하지 않은 것인가? 남청현을 이렇게 다스린 것은 한양의 그들 눈에는 공모가 아니라 죽을 죄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남청현에 심은 쌀 한 톨은 장차 그들의 묘미에 박힐 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렵겠죠. 상황을 지켜라. 자객이다. 당황하지 마라. 현조 밀령의 최고 경보로다. 대종정님, 한양에서. 한양에 무슨 일이냐? 소종백 전하께서 대종정이 부덕하여 의물에 홀렸다는 명분으로 종사 장모들을 소집해 청원청사직원을 발동하여 종정의 권한을 대행하려 합니다. 끝났군. 다 끝났어. 대종정님, 보십시오. 이것이 연주총입니다. 준비, 발사. 다시 발사. 장전이 필요 없나? 예, 이게 어찌 가능한가? 이 총은 연말 사격이 가능하며 탄창에 넣어 사용합니다. 한 탄창에 30발이며 교체는 순식간입니다. 혼자서도 가능하고 10명이면 지뢰칩니다. 대종정께 묻겠습니다. 황실 동해엔 신기의가 이만한 화력을 가졌습니까? 총독 송문보는 헌재 앞에 있고 유관은 이곳에 신병을 숨겼구나. 그저 커다란 화기일 뿐입니다. 대종정대선 지켜보십시오. 경례포 발사 준비. 이 포가 울리면 성은 종립장 같습니다. 상도에 성벽이 버틸지 의문이군요. 연주총으로 부족해도 경례포면 성을 함락합니다. 문벌의 자랑인 철갑 기병을 만난다면 어찌하겠느냐. 이것은 부익령이라 합니다. 특수 폭발물을 땅에 묻고
적 기병대가 들어오면 혼자서 원격으로 터뜨리죠. 수만 명의 기병도 지뢰 구역은 못 넘습니다. 육관, 이런 군기를 숨기고 사사로이 군대를 기르다니 제후국처럼 독립이라도 할 셈이냐. 대현의 법에 따라 군기를 사사로이 만들고 역모를 구했으니 멸문지화에 처할 것이다. 벌을 내리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대종청께서 문책하신다면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허나 벌을 내리기 전에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3년 전 종보의 문서상 남피현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없었다면 이국 10만 백성들과 이박과 전 노인 같은 이들은 이미 도적이 되었거나 흔적도 없이 죽었을 겁니다. 산술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신병으로 지키려 하다니. 육관, 내 진심이 무엇이냐? 내 잘못이 아니라 종보의 잘못이란 뜻이냐? 감히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대종종이 아니라 늑대를 향한 것입니다. 이곳을 품어주신다면 변방을 지키는 칼이 될 것이요. 다시 이곳을 버리신다면 무기와 남피의 이 땅을 함께 파괴할 것입니다. 이 포가 올리면 성은 종립장 같습니다. 상도의 성벽이 버틸지 의문이군요. 총으론 부족해도 경뇌포면 성을 함락합니다. 문벌의 자랑인 철갑기병을 만난다면 어찌하겠느냐. 이것은 부익령이라 합니다. 특수 폭발물을 땅에 묻고 적 기병대가 들어오면 혼자서 원격으로 터뜨리죠. 수만 명의 기병도 지뢰 구역은 못 넘습니다. 육관, 이런 군기를 숨기고 사사로이 군대를 기르다니 제후국처럼 독립이라도 할 셈이냐. 대현의 법에 따라 군기를 사사로이 만들고 역모를 구했으니 멸문지화에 처할 것이다. 벌을 내리신다면 육관은 달게 받겠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상도의 자칼들이 이들 위에서 어떻게 발톱이 꺾이는지 지켜보시지요. 대종정님, 이 벽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운 것 좀 보십시오. 개미 한 마리도 기어오르지 못합니다. 반석교로 주조한 이 성벽은 세자 두께가 통째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다리는커녕 충차로 들이받아도 충차가 부서지면 부서졌지 성벽엔 흰 자국 하나 남지 않을 겁니다. 소중백 겸 정령의 명을 받들라. 남계 백성들은 듣거라. 대종정이 의도 유관에게 미혹되었다. 우리는 명을 받들어 이곳을 정화하러 왔으니 대종정의 어가에 동참하라. 속히 의도 유관을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서희 함락되는 날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이다. 무례하도다. 진이 이토록 널정히 서 있거늘 어찌 미혹되어다 하느냐.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니 사람이 한 짓이 아니다. 이건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술이다. 후퇴하라. 빨리 후퇴하라. 역적 놈들. 감히 종실 귀족에게 이런 사술을 쓰다니. 이것은 멸문지화의 대죄다. 그 개 같은 눈을 똑똑히 떠라. 우리가 지키는 분이 누구신지 보란 말이다. 대종정님이다. 내 놈들은 원성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일으켜 중주를 포위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군망상이며 만번 죽어 마땅한 범상죄다. 가짜일 뿐이다. 소중백께서 이미 밝히셨다. 꿈도 꾸지 마라. 종주님이 정말로 종주님이시다. 일어나라. 본자가 내 놈을 상도로 살려보내는 건 원성에게 직접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원소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이다. 남계의 전선은 철옹성 같으니 그가 보낸 3만 정예병은 내 통치하에 먼지 한 톨도 더럽히지 못했다. 그대의 경르포가 적을 물리칠 순 있겠지만 포를 주저하는 돈과 군사를 먹일 군량, 성을 쌓는 인력은 어디서 났느냐? 확실히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종실 부고에서 3년간 남계현에 한 푼도 주지 않았거늘 작은 현령에 불과한 내가 어디서 이 많은 금은 보화를 구했단 말이냐? 대종정님, 장부는 죽어있지만 남계의 돈은 살아 숨쉽니다. 소실히 그 심장 박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령님, 이 귀한 손님께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남계현의 작년 이익이 얼마인지 말입니다. 대종정님, 어느 항목부터 들려드릴까요? 북경 목장의 사료 전말권입니까? 동해어장의 전말권입니까?
아니면 사역 무용로의 비단 관세입니까? 총액을 보고하라. 대종적인 게 아름이다. 기원 23년 모든 원가와 인건비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남계현의 재반사덕 합계 순이익은 380만입니다. 금주가? 얼마라고? 380만 금주, 380만 금주라니. 본자의 대정 보고에 새 대제 쌓인 것이 100만 남짓에 불과하거늘 내 1년의 힘이 내 가문의 세대의 적립금의 4배가 넘는단 말이냐? 대종정님께서는 그 기술만 아실 뿐, 그 이치는 모르십니다. 우리의 쌍화옥 유금 기술은 모두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천하 어디에도 적수가 없지요. 예전에 청주 선문에서 이곳을 조사했을 때 아사자가 속출한다고 보고했다니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니 사람이 한 짓이 아니다. 이건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술이다. 후퇴하라. 빨리 후퇴하라. 역적 놈들. 감히 종실 귀족에게 이런 사술을 쓰다니. 이것은 멸문지화의 대죄다. 그 개 같은 돈을 똑똑히 떠서 봐라. 우리가 지키는 분이 누구신지 대종정입니다. 내 놈들은 원성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일으켜 중주를 포위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군망상이며 만번 죽어 마땅한 범상죄다. 가짜일 뿐이다. 소중배께서 이미 밝히셨다. 꿈도 꾸지 마라. 중주님이 정말로 중주님이시다. 일어나라. 본자가 내 놈을 상도로 살려보내는 건 원성에게 직접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원소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이다. 심지어 상도의 소중백보에서 매달 연회에 쓰는 최고급 상화당조차 우리 사회통회의 무용보를 거쳐 그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가격이 수십 배 뛰는 건 예산일이지요. 어르신, 마음이 동하신 걸 보니 혹시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까? 다만 저희 백곡년의 문턱이 꽤 높습니다. 먼저 현지 명망과 세 곳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10만 금주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비로소 입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행색을 보니 첫 관문도 통과하기 힘들 것 같군요. 6관, 너는 나라를 살 만큼의 재력이 있고 천군만마를 휩쓸 군대도 가졌구나. 내가 만약 중주의 자리를 원했다면 3년 전에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만약 중주의 자리를 원했다면 3년 전에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하여 이 작은 현의 헬령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대종정님, 돈과 군대는 저에게 있어서 천하를 창탈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창밖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그들의 평온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구장산수를 배워서 속지 않고 샘을 밝히게 하는 것,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업을 잇고 배불리 먹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 요관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결코 저 높은 곳의 종주 자리가 아니라 이 남계의 수많은 등불이 10년, 100년 동안 이렇게 밝고 평온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짐이 저 장부들에 너무 오랫동안 쏘갔구나. 내 천하에 이런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있는 줄 몰랐다. 대종정님, 종주의 자리다오. 저에게는 틈구름일 뿐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남계의 이 화롯불이 대현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대의 포부를 주니 알아노라. 대현을 갉아먹는 그 쥐새끼들도 이제 한 마리씩 잡아낼 때가 되었구나. 대종정님께 아름이다. 상도에서 온 3일 급보입니다. 대종정님, 세상이 도성으로 돌아가니 상도는 이미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종백부 편에 섰던 관원들이 대부분 하룻밤 새 말을 바꿨습니다. 청주 주목 고명원과 총독 송백, 남계의 하궁 수리비를 횡령한 관원들이 죄가 드러나자 밤을 도와 남계로 달려와 죄를 청하려 합니다. 죄를 청하러 온다니 잘 되었구나. 짐이 저들과 지난 3년의 총결산을 하려던 참이다. 청주 주목 고명원, 구가가 늦었나이다. 죽여주시옵소서. 대종정님께서 남계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뵈러 오려 했으나 혹여 그 주목께 패가 될까 두려웠나이다. 짐이 묻겠다. 내가 다스리는 남계현에 지난 3년은 어떠했느냐? 대종정님께 아름이다. 남계는 지형이 험하고 국력하여 백성들의 고초가 심했으나 모두 종족의 응덕 덕분에 매년 내려주시는 하궁 수리비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나이다.
이것이 남계현의 작년 상공세 정보다. 유관이 백성들을 구제한 기록이지. 사자가 넘쳐난다던 이현이 지난해 380만 금주를 벌어들였다. 그런데 너는 매년 청주를 대신해 가난을 호소하며 3년간 총 90만 금주의 수리비를 집어삼켰지.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느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예년의 서류에 따라 억울하옵니다. 대종정님, 고합니다.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대종정님, 보십시오. 고합니다. 송총독, 고주목의 계산은 끝났다. 이제 내 차례다.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시기 올린 상소문은 모두 청주 백성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 결코 한마디의 거짓도 없습니다. 총이이다. 총독 어른을 뵙습니다. 총독 어른, 상소문에 저희 남계에 굶어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다고 하셨는데 감히 묵건대에 직접 보셨습니까? 발밑에 이 평탄한 반석기를 아시는지 저희가 지금 먹는 쌀은 모두 지룡분으로 재배한 것입니다. 한마지기에 청근을 수확하여 집집마다 곡간이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관용 강화에 앉아 현청 입구나 한 바퀴 돌고는 돌아가서 우리가 못 살겠다고 적었더군요. 우리 원시 백성들의 피땀을 조정하여 공을 세우려는 고실로 삼다니. 내 피땀을 돌려내라. 간신을 처단하라. 동네 분들 살려주시오. 대종정님 살려주십시오. 신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백성이 본저의 관리보다 깨어있구나. 원시가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다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여봐라. 청주 총독 송문보는 직무유기와 탐욕, 중추주목을 기반한 죄, 공영원은 붕당과 결탁하고 공금을 횡령하며 군마를 사사로이 동원했으니 죄를 사할 수 없다. 공영원은 참수하고 송문보는 파직하여 하옥하라. 재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연루된 관리들도 엄중히 조사하여 결코 용서치 마라. 횡령한 90만 량의 지룡분고의 자금은 이자까지 합쳐 전액 회수하여 한 푼도 빠짐없이 남계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대종정님은 참으로 성명하십니다. 대종정님은 참으로 성명하십니다. 오늘 썩은 가지 하나를 쳤으나 대현이라는 이 고목은 뿌리부터 썩었다. 썩은 가지는 계속 나올 것이니 대종정님, 남계의 밭도 잡초만 뽑고 흙을 갈지 않으며 새 물기를 내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쭉정이만 자랄 것입니다. 국세는 바꾸기 쉬우니 흙을 갈고 물기를 내십시오. 다스릴 것은 탐관오리 몇 명이 아니라 백성을 도살당하게 방치해온 천년간 이어진 구습입니다. 내일 본자와 함께 상도로 돌아가자. 정사당의 어르신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들이 굶어 죽어간다고 단정한 빈촌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신명을 받듭니다. 대종정님, 원성은 잠시 어리석어 간신배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간신이 사람을 보내 비법을 훔치게 한 게 간신이 시켜서 한 일이냐. 원성은 그저 그 제조법이 궁금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지룡망에 불을 지르고 남계 만백성의 생로를 끊으려 한 것도 간신이 강요한 것이냐. 저는 아닙니다. 대종정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본자가 서운한 건 내 천탈 야욕이 아니라 남계의 법이 백성을 배불릴 수 있음을 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망치려 했다는 것이다. 내 눈에는 남백성의 목숨이 내 사금고 속에 있는 검은 돈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종주의 자리에 앉는다 해도 대현을 더 빨리 썩게 할 뿐이다. 여봐라. 원승수의 종배지근을 폐하고 종정사 높은 담 안에 영원히 가두어 평생 다우지 못하게 하라. 6권. 본자는 자네를 수보로 삼아 대검과 국정을 총괄하게 하려 한다. 본자가 이 대형 왕조를 자네에게 맡기니 자네가 펴고자 하는 법을 누구도 막지 못할 걸세.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대종정님의 은혜에 신은 감개무량하오나 명을 받들 수 없습니다. 신은 상도에 들어가 재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네는 수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이가 평생 갈망하는 자리인지 아나 어찌 거절하든가? 대종정님, 신에게 있어서 정사당의 산더미 같은 장보를 검토하는 건
남계 현 백성네 집에 새로 세워진 들보를 직접 보는 것보다 전혀 실속이 없습니다. 장보와 들보라 또한 상도의 고관대작들이 청주 총독 송문보 같은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권력의 균형에는 능통하나 오곡도 구분 못하며 거칠의 글만 잘 짚지 밭 한 마지기의 수확량을 모릅니다. 시는 차라리 남계에 남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이치를 깨닫게 하여 남에게 속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게으른 자들과 함께 일하며 소귀의 경일기식으로 번뇌를 눌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종정님, 실이 건방진 것이 아니라 상도의 그 복잡한 격식과 공단만 일삼는 자들을 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화병이 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제 남계현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지령방 밭 농부들의 담소를 듣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다니 지금 본자의 정사당이 일하려는 자 하나 못 품는다는 말인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신이 충성하는 건 백성이지 정사당의 문서가 아닙니다. 내일 서둘러 떠나지 말고 본자와 사적인 대화나 좀 나눔세. 예, 대종정님, 육관 이 순간만큼은 대종정의 신분으로 말하는 게 아니네. 원시 종족의 가장으로서 집안 단속을 못한 가장으로서 말하네. 본자가 이 자리에 앉은 지 20년. 검토한 상소문이 사람 키보다 높네. 내용은 온통 태평성 대본이 없지. 자네의 남계에 오고 나서야 본자는 무엇이 거짓인지 알았네. 상도의 종친 귀족들은 남계에서 보낸 귀한 물건들을 쓰며 음주가물을 즐기지만 백성들은 쓴맛 없는 소금조차 못 먹고 가뭄 한 번에 굶어 죽고 전염병이 돌아 집집마다 텅 비었네. 상소문에는 냉혹한 몇 글자뿐이었지 본자는 늘 애밍한다 생각했으나 지금 보니 나의 20년 대종청 생활은 하나의 거대한 농담이었네. 본자는 원시 조상님들께 죄송하고 천하 백성들에게 더더욱 죄송하네. 아, 대종정님, 남백성의 주인이 어찌 신하에게 절을 하십니까? 신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절하는 건 요구한 자네가 아니네. 대현의 사억 승령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삶에 절하는 것이네. 대종정님의 이 절을 신은 감히 받을 수 없으나 또한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사억 승령을 대신해 이 절을 받겠습니다. 6권 자네의 법과 지령분 제조법을 그리고 그 종들포까지 남계현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게. 이 대현의 주게나 사억 생명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사람답게 살게. 네 부탁하네. 대종정님 일어나십시오. 대종정님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실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단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3개가 아니라 30개라도 들어주겠네. 첫째, 신정은 백성에게 이루어야 하며 철저한 신정의 율법을 세워 신정을 빌미로 백성을 수탈하는 자는 즉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영원이나 손문정 같은 자들은 가차 없이 처단하라, 화하노라. 둘째, 소금과 쌀, 설탕 등 민생 품목은 어느 한 가문이 독점해선 안 됩니다. 실이 상평창 설치를 청하옵니다. 상평창은 여러 상단이 생산하되 그의 생산량의 30%는 원가로 관청의 상평창에 납품해야 합니다. 그 후 장량거의 대현 전역에 평가로 팔며 상인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백성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엄비문 같은 세도 가문들이 기회를 틈타 매점매석하여 국본을 흔드는 근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상평창이로다. 근본을 해결하는구나. 아주 묘책이로다. 화하노라. 셋째는 무엇이냐? 새정치가 대성하고 천하가 안정되는 날 대종정께서 신을 남께로 보내주십시오. 관측 없이 그저 이 땅을 지키며 아이들이 학당 안에서 구정선수를 계속 배우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의 뜻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모두 허락하마. 6관 내일부터 그대와 다 군신이 이 승천전에서 새정치의 대계를 논하자구나. 남계 현령 6원 회논을 받듭니다. 대종정의 유도를 바라오니 대현 전역에 남계 신법을 시행하소서. 그 골자는 4가지옵니다. 첫째, 소금과 철을 전매하고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익은 국가로 돌려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지령분을 보급하고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농사의 근본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학당과 의관을 널리 세워 구정산수를 가르치고 백성의 지혜를 깨우쳐야 합니다. 넷째, 신법의 찰칙을 세워 신법을 구실로 백성을 수탈하는 자는 즉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대종정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신법은 국체에 관한 일로 연루된 바가 매우 넓사옵니다. 대현의 조훈에 따르면 체제 개편의 대사는 마땅히 정사당, 종정사, 감찰사, 밀사 등 3사에서 심의해야 대종정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수보의 말이 지극히 옳사옵니다. 조상의 법은 나라의 근간이거늘 어찌 한 사람의 견해로 움직이겠습니까? 신들도 이에 동의하옵니다. 대종정님, 제고하여 주소서. 남계 신법을 3사의 심의에 붙이소서. 수보의 말도 일리가 있어. 허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으니 호부에 묻고 싶습니다. 호부에 묻겠소. 지난 1년간 청주 전역에서 납부된 염세는 얼마요? 육태인게 답하거늘 청주 염세 입고에 든 총 3만 양이요. 이것이 남계현의 작년 염세 장부여. 남계 한현에서 낸 염세만 30만 양이요. 한현의 염세가 주 전체의 10배라니 대인들께 묻고 싶구려. 비어있는 이 27만 양이 누구의 국본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입만 열면 대현의 조훈을 들먹이는데 예, 오늘 너희에게 똑똑히 알려주마. 진정한 대현의 국본이 무엇인지. 이 정부야말로 대현의 국본이다. 이 정부의 숫자를 늘리는 자가 바로 국본을 공고히 하는 자여. 반대로 줄이는 자는 국본을 뒤흔드는 자다. 넘게 신법을 지체 없이 즉각 시행하라. 유관을 행정추진사로 임명하여 모든 일을 총괄하게 하노니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반역죄로 다스릴 것이다. 퇴골하라. 대감들, 이걸로 끝입니까? 이것은 청주 조은의 지난 10년치 적자 정보이고 이것은 관염 독점 때문에 소금을 못 사서 죽어간 유민들의 혈서입니다. 내년 100만 양의 좋은 적자를 누가 채웁니까? 이 혈서에 적힌 317명의 목숨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주관, 내 이놈, 생사람 잡지 마라. 조은의 일은 복잡한 사정이 있는 법이다. 좋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으니 누가 백성을 소금값 때문에 죽지 않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 횡령된 좋은 적자를 메우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신정추진사직을 내려놓고 남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 누가 나서 보시겠습니까? 본자의 종정령을 전하라. 종정령에 따라 오늘부터 남계 신법 시행을 방해하는 자는 국본을 흔드는 죄로 다스려 가산을 전부 몰수하고 3족 이내의 혈육을 모두 북경으로 유배에 보낼 것이며 그 척박한 땅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리라. 서자 노미, 서자 주제의 아나무이기구나. 오늘 정각에서 보니 대종정이 작정하고 그놈을 감싸더군. 노여움을 푸시게 우리 뿌리까지 뽑으려 두는데 어찌 화가 안 나겠나? 엄형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셈인가. 북경 유배라니. 이건 배를 끊겠다는 소리야. 종정이 그 서자 놈에게 홀려 우리의 100년 기업을 망치려 드는군. 대놓고 싸워서는 승산이 없으니 이대현의 천하가 진정 누구의 천하인지 보여줘야지. 신법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나? 내 놈의 돈줄부터 먼저 끌어놓으마. 남신현의 신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겠어. 우리가 없으면 육관, 그놈은 아무것도 아니야. 동지들, 우리의 100년 기업을 위하여. 신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변화는 봉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대한 북부의 소금값이 근당 100문에서 10문으로 떨어졌고 청주의 대지는 평온을 되찾았으며 만평 옥토는 수해를 면했다. 남시변의 지름분이 중원에 도착하자 척박한 땅에도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의 살림은 나날이 좋아졌다. 하지만 저질 비료를 팔아 풍비를 취하던 호강 지주들의 좋은 시절은 끝난 듯 보였다. 6대감의 신정 시행은 나라와 백성에게 큰 이득이니 저희도 감탄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수년 전 진상된 귀한 차를 대접하고 싶어서입니다. 영성 부인 할 말이 있으면 하시게. 육대감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릉본이 참 좋은 물건입니다만 관청에서 통제하니 대대로 해온 비료 사업에 맥이 끊겨 살 길이 막막합니다. 맞습니다. 육대감님 저희야 그렇다 쳐도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꼭거리에 나은 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위해 청원하는 겁니다. 수들 내 노른자의 상정 세곡과 손밖에 백리 옥토를 드릴 테니 대감께서 고개만 끄덕여 주신다면 뭘 끄덕이란 말인가? 지령분에 잡초를 칠할 동도 섞어서 저희 유통망을 통해 배포하게 해주십시오. 일이 성사되면 이 재산들은 모두 대감의 것이 됩니다. 잡초재를 칠할이나 섞겠다고? 자네들이 원하는 건 이 재산이 아니라 수천리 땅을 굶주림으로 뒤덮고 만가구의 통곡 소리를 듣는 것이군. 글방에서 셈을 배운 아이도 곡식이 얼마나 줄어들지 알 것이다. 예전 청주에서 총독 손문박이 재해를 허위 보고하고 구혈금을 횡령한 것도 천린공노할 대죄였다.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이 백성의 우물에 독을 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백성을 해하는 건 반역과 같음을 모르는가? 수석 대감이응. 요건 그놈은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감히 오리더러 반역이라니요.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차라리 자객을 보내시는 게 멍청하기. 자객은 모식한 놈들이나 쓰는 거다. 남신현의 수비가 호락호락할 것 같으냐? 하지만 그놈이 우리 약전을 잡고 있습니다. 약전이야 우리가 입만 닫으면 놈이 어쩔 것이냐? 유관이 무서운 건 대포 때문이 아니라 놈이 세운 그 소위교칙들 때문이다. 신기한 물건으로 민심을 사고 법으로 백관의 손발을 묶어서 대중전까지 놈의 말을 따르게 만들었지.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놈이 규칙을 좋아한다니 그 규칙으로 놈을 상대해주마. 자기가 세운 질서에 갇혀 죽게 만든다면 얼마나 흥미롭겠느냐? 묵음탈인가 하는 걸 내놓아서 우리 숫 장사를 방해했다고 했지? 좋다. 그 불씨를 이 묵음탄에서 지피마. 신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변화는 대향왕조의 봄 천둥처럼 올렸다. 새징기로 곡간이 채워졌고 묵음탄과 유리창은 백성들의 삶에 빛을 주었다. 민심이 향하는 곳이 곧 대세이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 해도 봄날의 따스한 햇볕은 하수구속 독충들을 드러나게 하는 법. 육대감님, 잠시 멈추십시오. 저희가 만민소를 가져왔습니다. 대현의 전통 기술을 위해 청원합니다. 오, 어디 말해보게. 대감께서 보급하신 오금탄은 값싸고 좋으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허나 이 물건이 나온 뒤로 대대로 이어온 저희 쑥가마들은 이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님, 저희 밑에 달린 수많은 나무분과 숫쟁이들이 일자리를 잃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산에서 맹수를 피해 나무를 베고 밤낮으로 연기를 마시며 가마를 지키는 건 조상 대대로 이어온 고된 일이나 그들에겐 목숨줄과 같습니다. 부디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대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오금탄의 권가를 금당 30문으로 올려주십시오. 대대로 관인 장사를 해온 저희의 생계를 끊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상의 기업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대감도 큰일을 하시는 분이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매년 세금 외에 수익의 3할을 남신현 관청에 바치겠습니다. 공금으로 쓰십시오. 그 돈이 좋기 10만냥은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감께서 가진 귀한 물건들의 대현 전역의 유통망을 제공하여 대감의 재산을 늘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30문이라고? 자네는 30문짜리 수 때문에 이 한겨울에 얼마나 많은 이가 죽을지 아나? 전노인이나 영감 같은 백성들이 숲 한 덩이를 못 사서 얼마나 고통받을지 생각 안 해봤나? 온 가족이 추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다. 그건 그들의 팔자지요. 팔자라고? 너희의 그 탐욕은 예전에 그 죄의 조작과 다를 바 없다. 백성을 짓밟은 청주 총독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미 처형된 주목 고명원과 또 무엇이 다른가? 그대들은 수박 옥문문과 소종보 원성이 뒤를 봐주니 아나무인으로 굳은 모양인데
내가 말해주지. 대종 원수와 노는 속일 수 없다. 우리 남계맹 화계관에서 구리염 고장을 배운 이들이 그대들의 비리 정보를 다 계산했다. 그대들의 혈관에 흐르는 것이 대한 백성의 피가 아니란 말이냐? 조상들의 공훈이 고작 오늘날 후손들을 수탈하기 위함이었나? 네, 이놈, 생사람 잡지 마라. 그대들의 행태는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명번 제왕원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모두 나라의 종벌레이자 백성의 큰 도적이다. 물러가라, 육대인. 잠시 멈추십시오. 대한 원조 100년 동안 우리 가문의 철권과 탐구는 조상이 입관할 때 세운 고훈에 대가여 이 법도는 역대 주목과 총독도 인정했소. 이제 와서 조상의 법을 어기겠다는 거요? 맞소. 우리 살기를 먹는 건 대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오. 조상의 법이라니 가서 공부해서 만든 관제 보습과 지룡망에서 새로 만든 백양구 보습을 각각 하나씩 가져오너라. 그대들이 말해보라. 공부해서 만든 이것의 원가가 얼마인가? 그건 국가 기밀이오. 말 안 해도 안다. 주조와 운송비 합쳐서 80문이지. 그런데 백성들에게 3,000문에 팔았더군. 내 말이 틀렸나? 3,000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 뭔가 한 가구가 2년을 굶주려야 겨우 하나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마저도 3년이면 못 쓰게 되는 무딘 쇠불치일 뿐이지. 길 닦는 장 시다 만두파는 전 가주가 1년 내내 고생해도 보습 하나 못 산단 뜻이다. 이 무딘 쇠불치 하나 때문에 농사는 망치고 수확은 없으니 결국 빚을 지게 되고 땅과 집, 자식까지 팔게 되는 것이다. 그대들이 철기 장사로 번 돈에는 자식을 판 농민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 이것이 그대들이 말하는 조상의 법인가? 이게 처형된 주목 고명원과 대체 무엇이 다르냔 말이다. 이 무슨 묘사스러운 소리냐? 장괴로 민심을 사고 여론을 선동하다니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흉계를 품고 남계에서 자립하여 왕이 되려는 것 아니냐? 육대인, 우리 생계는 제쳐두더라도 상도 100만 백성의 겨울은 생각하셔야죠. 이 추운 날씨에 길이 막히면 상도는 얼어 죽을 거요. 상도의 겨울을 보장한다니 참으로 대단한 공목은. 그럼 묻겠다. 뗄나무 한 술의 시세가 얼마냐? 대략 10문 정도 하오. 그걸로 만든 오금탄은 한 짐에 얼마에 팔고 있지? 500문이지. 내 말이 틀렸나? 그대들 집에서 태우는 쑥 한 화로가 평범한 백성 한 가족의 겨울나기 분량이다. 그대들이 버는 동정 한 푼마다 길에서 얼어 죽은 백성의 운기가 배어있다. 이런 행태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킨 명번 제왕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모두 대현의 뿌리를 뽑는 짓이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선량한 상인이요. 거래는 서로 원해서 한 것인데 선량한 상인. 그대들의 수갑은 거리의 건달 포선보다 더 저질이다. 그대들의 장부는 밀탐 이순의 질등보다 더 시커멓다. 대종정 곁에 장한 총관께서 남계의 민생을 직접 목격하셨거늘 감히 여기서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본현령은 오늘 오금탄 개역 3조령을 공포한다. 첫째, 오늘부터 남계현에 연루사를 설치한다. 대현의 모든 오금탄 채굴과 제조 및 판매를 통합 관리한다. 둘째, 오금탄 가격은 한 짐에 30문으로 고정한다. 단 한 푼도 더 받을 수 없다. 셋째, 그대들이 매점 매석한 모든 수층, 사흘 안에 연례사에서 뗄나무 원가로 순회한다. 이를 숨기거나 몰래 팔아 시세를 조작하는 자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가산을 몰수하고 처형하며 구족을 멸하리라. 6원, 내 놈이 우리 재물을 끄는 건 살인과 같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넌 곱게 목축을 개다. 그대들의 돈줄을 끊는다고? 전 영감이나 이 어르신 같은 수많은 농민의 살기를 끊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봤나? 오늘 그대들이 번 검은 돈에는 장씨나 전 가주 같은 선량한 이들의 피가 묻어있다. 아직 부족하군. 이것은 그대들 가문이 세대째 전조의 패관들과 수보 엄본론, 소종보 원성과 결탁하여 관영사업을 가로챈 증거들이다. 이 중 하나만으로도 대중청태서 반역죄를 물어 그대들의 가문을 멸할 수 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하수인일 뿐입니다. 현령 대인의 말씀은 진짜 주인들은 서경 봉지에서 세습하는 번엉들이란 뜻이지. 그들은 울고불고난 하지는 않을 거다. 계산해보니 그들이 천하에 알린 경문이
이제 상도에 도착했을 때가 되었구나. 극보입니다. 0번 재원 5위 서경 8대 가문과 연합하여 국적을 차단하고 법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조사를 사칭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20만 대군이 이미 출정하여 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간신을 치고 어지러운 법을 바로잡겠다니. 명분 하나 좋구나. 나으리. 20만이라니 20만 대군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종정님, 상도 밀보에 따르면 방금 소식이 이미 상도에 퍼졌습니다. 성안이 온통 소란스럽습니다. 수보 언본문이 방금 승천전에서 주장하기를 상도 새 대영의 병권주 절반이 소중보 장군의 제자들 손에 있답니다. 지금 병력을 움직이는 것, 늑대를 집안으로 들이든 꼴이라 합니다. 끝났군. 다 끝났어. 6대2, 당신이 가르친 구정 산술로 우리가 살 길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대종정님, 상도 병력은 한 명도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당군이 남계로 직격하는 것은 고작 정 하나를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신정의 뿌리를 자르고 들불처럼 번지는 희망을 끄려는 것이죠. 그들은 처형된 고려원보다 더 독하고 건달 포삼이나 밀탐 이순보다 더 악합니다. 그들이 파괴하려는 것은 정 영감이나 장씨 같은 수많은 백성이 이제 막 보기 시작한 희망입니다. 즉시 남계로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반란을 진압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보장하건대 20만 반군을 반드시 괴멸시키겠습니다. 허가하노라. 그대에게 정권을 위임하니 남계의 모든 병마와 군량을 동원하여 이 반란을 평정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가서 그 서자 유관에게 전하라. 군심을 홀리고 우리 사직의 법도를 어지럽혔으니 나라의 거대한 도적이라고 말이다. 눈치가 있다면 사흘 안에 남대 성문 앞에 투항해라. 그러면 과인이 자비를 베풀어 시신이라도 온전히 보존해주마. 그렇지 않으면 과인의 대군이 당도하던 날 내놈의 유금방과 지령방을 모조리 불태우고 장인들은 전부 관모로 삼을 것이다. 남계의 씨를 말릴 터이니 보아라. 똑똑히 보거라. 유관, 사흘의 기한이 다 되었다. 당장 항복하고 성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성 안의 모든 일을 도륙하고 씨를 말리겠다. 남계의 짐승 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으나 도륙하라, 도륙하라. 영번어, 당신 뒤에 있는 20만 장병들이 당신 가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지 당신 혼자의 야심을 위해 죽는 게 아니다. 그들의 목숨은 값지지만 당신의 종법은 가치가 없다. 마지막으로 충고하겠다. 철군하면 당신 죄만 묻겠다. 무례하도다. 일개 현령이 감히 의왕에게 혼수질이냐. 내가 가르친 그 수학이 무슨 천석일래. 춘향 같은 어린 계집애조차 감히 자맥 나온 어른께 대드느냐 말이다. 형제들아, 남계를 함락해라. 성 안의 보물과 민견은 모두 너희 것이다. 다 죽여라. 죽여. 돌격하라. 북의 영화를 위하여. 지동부의 진법 작동해라. 어찌 된 일이냐. 밀어붙여라. 물러나지 마라. 경례포 진법 발사. 아, 연주포로 지명을 돌파하라. 자유사격. 너 역적범. 감히 종법을 거스르고 정치를 해치다니. 이건 만방 죽어도 마땅할 대죄다. 역적 주제에 감히 천리를 논하느냐. 대종종의 가마가 이곳에 계신다. 너희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반역자들이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다. 사술이다. 이건 인간계의 물건이 아니야. 유관, 대체 무슨 사술을 쓴 거냐? 번왕, 발밑에 구덩이를 봐라. 잭더비가 된 사다리 차도 보아라. 이건 사술이 아니다. 20만 대군이 우리 가문의 정예가 순식간에 사라지다니. 이래도 사술이 아니란 말이냐. 당신은 졌다. 이번 전투만이 아니다. 번왕, 당신이 진성되는 나 유권도 우리 땀개도 아니다.
바로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다. 구습의 얽매인 당신들 문벌 세력은 서경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시대에서 낙오된 것이다. 서경의 역적 버당이 조서를 위조해 거명했으니 죄를 사할 수 없다. 죄인 장원홍을 어무이를 박탈하고 선도 천례에 가두어 처분을 기다리게 하라. 나머지 반역 가문의 수괴들도 모조리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라. 내 말을 전하라. 국정의 중심과 모든 종치인 귀족에게 전해라. 누구든 다시 신정을 가로막는다면 서경의 역적들이 본보기가 될 것이다. 서경의 나는 평정되었다. 역적 원홍의 최후를 너희도 들었겠지. 신정은 오늘부터 대권의 국책이며 철의 규율이다. 누가 감히 또 겉으로만 복종하며 뒤에서 딴짓을 하겠는가. 서경성 밖의 저 역적들의 유골이 바로 그의 앞날이 될 것이다. 대종정의 성령이십니다. 신들은 죽어도 감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기로 새 정치를 옹호하겠습니다. 대종정 만세, 대형 왕조 만세. 새 정치를 시행한 지 1년, 대형 왕조의 기상이 새로워졌다. 남현에서 시작된 지령분이 구주에 뿌려졌고 곡물 수확량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정제 소금은 한 그대, 이봉, 일반 백성의 집까지 흘러 들어갔으며 청결한 위생이 천하에 보급되어 백성들이 건강해졌다. 서당에 입학하는 어린아이들도 배로 늘었다. 반석처럼 단단한 반석교로가 수도 상도에서 변방까지 닦였고 800리 급보도 사흘이면 도착한다. 대현의 군대는 연주총과 경매포로 무장하여 국력의 성함이 고금에 없던 바이다. 과거 변방의 근심거리들도 이 번영의 기운을 맡은 듯하구나. 삭방 부족 사신이 대현을 밟습니다. 대종정. 당신들 남조 사람들은 여전히 화려하고 실속 없는 것들을 좋아하는군. 대종정, 우리 대가 한의 명을 받들어 왔어. 올해의 세공을 바칠 때가 되었음을 알리러 왔지. 그대들의 대가한이 무엇을 원하는가? 옛 명약을 따라 황금 5만 명과 비단 10만 필, 식량 100만 단을 사흘 안에 준비하여 대가한의 왕정 앞으로 보내시오. 안 그러면 우리 삭방에 20만 찰기군이 남아하여 아마 상도의 궁궐은 우리 부족의 목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오. 대종정, 이것이 당신들의 손님 대접인가? 승천전에서 국사를 논하지 않고 우리를 이런 황무지로 데려오다니. 육청, 삭방 부족의 구태연한 관례를 짐은 이제 듣기가 지겹구나. 이 일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맡기겠노라. 대종정, 말다툼은 이롭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신이 직접 보게 하시죠. 우리 대현 왕조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안병 공모를 허장성세 부리지 말고 공개해봐라. 돌덩이 하나라니 이것이 그대들의 공물인가? 남조 사람들은 정말 가난에 미쳤군. 이것은 천신의 진노다. 이것이 대현 왕조가 그대들을 위해 준비한 안병 공물이다. 공물은 이미 도착한 것 같군. 돌아가서 그대들의 대가한에게 전하라. 대현 왕조의 규칙은 오늘부터 바뀌었다. 다시 한번 공물이라는 말을 꺼낸다면 우리 대현의 경률포가 그대들의 초원 깊숙한 곳까지 부스러 갈 것이다. 그대들의 목장과 막사, 소아양은 모두 이 포화 속에서 가루가 될 것이며 이 비석의 최후가 바로 삭방 부족의 내일 모습이 될 것이다. 상관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대종정님,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안목이 없어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삭방 부족은 영원히 신하로 복종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대종정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삭방족은 대현의 속방이 되어 푸른 늑대 토템과 호적보 문서를 바치고 영원히 신하로 복종하며 매년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짐이 친정한 지 20년, 중시를 조율하고 문벌을 포섭하며 근본을 다졌다고 자부했으나 뜻밖의 국고는 비어있고 백성의 원성은 자자했지.
그대가 온 지 불과 3년 만에 천하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구나. 짐은 그대에게 어떻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소. 대종청께선 소신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의식주가 풍족함은 본래 만민의 복지입니다. 소신은 그저 그들을 위해 걸림돌을 채웠을 뿐이며 강물이 옛길로 흐르게 했을 뿐입니다. 기원 3년 대현의 국고는 가득 찼고 거섭 반석교류가 사방으로 통하며 금박 기물과 보물들이 해외로 수출되었다. 사방에서 조공을 오고 팔방에서 축하하러 오니 역사는 이를 기원성세라 부른다. 우리 대현을 위하여, 이 기원성세를 위하여. 대종정님, 소신은 이제 남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남께로 가다니 무엇을 원하느냐? 짐이 다 들어주겠다. 짐이 그대에게 수석 보좌인 수보의 자리를 주고 만호 후에 봉하겠노라. 더불어 종보의 이름을 올리고 보정 종친의 칭호로 내려 짐과 함께 천하를 다스리자꾸나. 그대가 남기만 한다면 대종정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이는 소신이 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소신은 일체 원치 않습니다.